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윤석입니다. 과거 병력이 있거나 또 가벼운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유병자라고 분류가 되죠.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보장의 폭이 넓어졌다. 저희 이달 들어서 말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은요. 더 좋은 유병자 보험을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을지 그 정보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디사 프로밀라이프 참 좋은 운전자 보험 이 증권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험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가 바뀝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00세 시대에 병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보험 선택에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유병자 보험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 드시고 계신가요? 아직 건강하시다고요? 네, 누구나 건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참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긴 노후에 내 경제적인 삶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보험을 가입하셨을 거고 또 혹시라도 병이 있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것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어떤 것이 똑똑한 보험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요즘은 병들이 많이 젊은 층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요 30세 이상만 보더라도 네, 만성질환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남자 여자의 통계를 보니 가장 서구화된 식생활을 위해서 비만이 우선 저연령층은 다양하게 비만도가 높았고요. 그거 외에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질병들이 30세 때에도 많이 발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쉽게 낫느냐? 그렇지 않죠. 저는 주변에서 어떤 내용을 많이 보냐면요. 식사하고 나면 약을 한 주먹씩 들고 이렇게 먹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질병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세에 있던 것들이 다 나으면 참 좋은데요. 65세 이상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봤더니 동일하게 저연령층에서 나타났던 것들이요. 상당히 고연령층에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 57% 정도 65세부터 이게 발병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당뇨와 고지혈증 등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런 성인병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동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혈압을 비롯해서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많은 증후군, 즉 동반질환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갈수록 고혈압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고혈압이 보통 거의 50%에 가까운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이
보통 사람들은 좀 괜찮으면 약을 끊어버리고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먹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시간이 보내다 보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고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고혈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당뇨, 뇌혈관증 이렇게 복합적인 대사증후군을 동반해서 혈관계통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고혈압만 단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후에는 복합적인 질병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잡기 위해서 약을 상당히 많이 복용하시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뇌졸중의 발병을 높이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사를 했더니 뇌졸중 환자 10명 중에서 8명, 즉 8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가요? 아니죠. 고혈압 있는 분들이 나중에 결국에는요.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에 대한 발병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요. 정상인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것이 이 통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과연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현재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딱 이 3가지만 비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담보를 얼마든지 골라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긴 것부터 볼 테요. 5년 이내에 암 치료력이 없는 분은 가능하시고요.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없다면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기본 조건 외에 뭐 교통사고랄지 교통사고로 입원이나 수술했다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유념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이 최근력은 아직 통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보험사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3개월 이내에 의사소견, 즉 추가소견이죠. 새로운 것이 합병증으로 나타났거나 새로운 질병이 또 발견됐거나 이런 경우는 추가소견이 없다면 가능한데 있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심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325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유병자 플랜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2가지 동반 질환이 있는 거고요. 혹시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생각을 못했다면 가능하시고요. 그 정신질환을 통해서 요즘 과다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 과거에는 보험 가입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도 가능하시고 뇌질환이나 심질환이 있는 분조차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통원 중이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담보들을 가입할 수 있을까? 담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주변에서 가장 많은 뇌졸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특히 혈압이 굉장히 많았고 혈압이 있는 분들이 뇌졸중 발병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조금 전에 사례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뇌졸중을 들 수 있느냐? 물론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가장 발병률이 높고 우리가 이것을 흔히 3대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뇌졸중은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증권을 보시면요. 건강한 사람이나 유병자들 갖고 계신 증권에는 보통 어떤 게 많이 들어있죠? 뇌출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가 터져주는 진단자금이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 가입했거나 앞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뇌졸중 특약이 있는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뇌출혈만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수술비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갑자기 입원해서 중환자실로 가게 되죠. 집중치료실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하루에 7만 원 정도 입원비까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험료에 맞춰서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유병자인 분들이 있다면 과연 보험료는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
예, 보험료 한번 예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자 여자로 구분했는데요. 40세와 50세 여자분 같은 경우는 2, 3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 조건에 다 가능하시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까지는 5만 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60세에서 70세까지로 점점 80세까지 가입은 가능하지만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특히 남자분들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는요, 지금까지 통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만큼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혹시라도 약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젊었을 때, 어차피 약을 먹었다면 이게 완치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고 평생토록 가져가야 되는 동반 질환이다 보니 일찍 준비하시면 동일한 보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기억하시고 특히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뇌졸중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병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보장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병자들을 즉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골라야 될까? 이 5가지만 유념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계속 반복했지만 뇌졸중 보장이 되는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뇌출혈만 됐다면 뇌출혈과 뇌경색, 즉 터진 것과 막힌 것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이 뇌졸중 보장이 반드시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생활비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수입이 끊기게 되죠. 그런데 그 보험료를 평생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과 뇌와 심장 이런 것이 발병했었을 때 진단장을 받고 보장은 지속적으로 남은 기간 받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런 조건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갱신과 비갱신, 즉 처음에 시작은 저렴하게 했지만 계속적으로 100세까지 인상되면서 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좀 비싸지만 내고 종료를 할 것이냐, 이렇게 갱신과 비갱신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일반암의 범위인데요. 요즘 생식기암, 즉 여성 자궁암 요방암과 대장 전망내암, 전립선암, 방광암, 즉 생식기암은 워낙에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외암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바로 이 일반암, 그렇죠? 예, 일반암의 범주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암이 아니라 그러면 10% 정도밖에 진단장을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발병 확률이 높은 이런 생식기암도 일반암에 들어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암은 재발이나 전이가 상당히 높은데요. 1년마다 계속 받는 이 재진단암이 들어있는지, 암이 걸리고 나면 처음에 진단장은 한 번 나가고 끝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전이가 되거나 재발하거나 내가 완치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즉 잔류암이죠. 그리고 지속이죠. 네, 지속. 암이 한 번 걸리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가게 되는데 이 지속적인까지도 보장해주는, 1년마다 계속 돈이 나와서 치료비를 하거나 생활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재진단암 특약도 같이 들어있는지, 이런 5가지를 유념하시면 상당히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질병이 오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경제적으로 큰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3.25 조건만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플랜 선택 요령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가입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뇌졸중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 밖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선택 요령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혜택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까요? 오늘은 흔히들 많이들 갖고 계세요. 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네.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보험이라는 건요, 장기적으로 납입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준비를 하시는데요. 어떤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고요. 또 어느 보험사에다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예. 장롱 속에 만약에 꽁꽁 숨겨두셨던 증권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꺼내서 같이 좀 알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오늘은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는 담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내주신 증권을 보면요. D사의 프로미 라이프 참 좋은 운전자 보험. 이렇게 이름 보니까 운전자 보험 아시겠죠? 네. 예. 아나운서님은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혹시 아실까요?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차에 대한 손실을 네. 보존해주는 거라면 운전자 보험은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나운서님은 반 전문가세요.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다시 맞습니다. 얘기할게요.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보존해주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네. 운전자 너무, 보험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또 하물며 어떠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 있는데 굳이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돼? 라고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많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조금 우선 알려드릴게요. 네. 예, 자동차 보험은요,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의 차량,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 그리고 내 차량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매해년 재가입해야 하는 필수 의무 네. 보험이에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운전자 보험은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고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신체적, 그리고 행정적,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아볼 텐데요. 네. 보내주신 증권을 보면요.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머님이 아드님 보험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으신데요. 수익자 부분 보니까 어머님 이름으로 전부 다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특정인으로 다 지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보험금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도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5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보장보험료 24,535원, 그리고 적립보험료 좀 더 많죠? 25,46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이 증권에서 보장해주는 건요, 보장보험료 24,535원에 한해서 전부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적립보험금이라는 건요, 나중에 만기 시에 찾아갈 수 있는, 만기 시에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이긴 하지만 이 적립금을 다 불입한다 그래서 그게 100% 전부 다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업비라는 게 빠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높여서 적립금까지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적립보험금 빼고 보장보험료만 해서 충분히 보장받게끔 좀 가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가입담보들 여러 개가 있는데 상해하고 운전자한테 필요한 담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박스에 보시면 납입기간하고 보험기간 보이시죠? 20년 납에 20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납입기간하고 보험기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피보험자의 나이, 가입 당시의 나이 보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91년생 네. 계산을 해보면 가입 당시에 25살, 25세 때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다시 재가입해야 되잖아요. 20년 후에 되면 45세, 45이거든요. 그때 이분이 운전을 안 하실까요? 더 활발히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겠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남성분이기 때문에 80세까지는 적어도 거뜬히 운전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상해담보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해담보도 있는데 만약에 납입하시는 중에 커다란 사고로 상해를 입으셨다 하시면 상해 이력이 남으셔서 나중에 20년 후에 재가입하실 때 원하시는 상해담보 가지고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20년 납에 보장기간 길게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끔 100세까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운전자 보험이잖아요. 운전자 보험에는 꼭 필요한 담보 3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네. 벌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2가지만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 중에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이거 그냥 내용만 봐서도 이렇게 글씨만 봐서도 대충은 느낌이 오시죠. 어떤 건지. 어떤 사고가 나면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우선 자세히 보면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타인을 사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는 중대 법규를 위반해서 그 중대 법규가 뭐 신호 위반을 했다던가 중앙선 침범을 했다던가 아니면 속도 위반을 해서 타인의 상해에 중상해를 입히셨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따릅니다. 예, 형사적인 처벌이 따라서 이럴 때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나가야 되는데 가입 한도 내에서 합의금이라고 해서 지급되는 게 이 담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 법규에 들어가긴 하지만 무면허, 음주 사고일 때는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면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 담보는 사고 처리 중에 구속영장으로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할 때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예, 이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던가 인지세, 송달료 이런 걸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네. 이 담보에 지급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꼭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되고요. 또 상대방한테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증권에 동시에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손보상이고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만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필수 담보는 아니지만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이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담보는 어떤 거냐면요. 운전을 하시던 안 하시던 교통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부상을 당하셨다 그러시면 부상 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약속한 금액이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상 등급은요,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나눠지는데, 보통 염자로 인해서 통원을 하시게 되면, 한 12등급에 14등급 정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가입 금액에 따라서 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보상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경미한 사고로 병원에 통원을 하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신다고 하시면 14등급 정도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 보완적으로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20년 납에 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년 납에 보장 기간을 넓혀서 100세까지 준비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적립보험금 과다한 적립보험금은 조금 빼셔서 보장보험료만 이렇게 보험료를 산정해서 납입보험료를 좀 줄여서 가져가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운전자 보험을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신다 하시면 종합보험 안에다가 꼭 필요한 운전자 담보 3가지를 추가해서 가져가신다면 보험료 절감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네번 알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하는 게 더 유리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운전자 보험도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단기간에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네. 제가 아까 전에 팁 드렸잖아요. 예, 예. 종합보험에다가 이거는 또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비용 되는 것들은 추가로 배설하고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굳이 뭐 운전자 보험 상품을 따로 가져가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 보험료 절감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홍지연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디사 프로밀라이프 참 좋은 운전자 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운전자 보험 있으신 분들, 운전자 보험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도 참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같은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돌아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좀 괜찮은 보험이라고 해서 예. 몇 개를 들어놓기는 했는데 네. 방송 보다 보니까 제 거를 이제 다시 확인해 볼 때 갱신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100세로 가야 된다는데 제 거는 80세 보장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아, 그러세요? 그거 좀 분석해서 좀 좋은 걸로 저렴한 게 있으면 바꿀 수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전화했어요. 예, 오늘 연락 참 잘 주셨고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5이요. 45 되셨어요.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이미 완납이 된 상품도 있으시고 또 가입 연도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이렇게 증권을 유지를 잘 하고 계셔서 참 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아주 네. 좋은 시점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문의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거나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신가요?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형본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증권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셨습니다.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 삼성화재 여성시대 건강보험, 또 ING생명의 종신보험 이렇게 3건이신데 삼성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납이 되셨고요. 나머지 보험들도 꽤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만기가 80세로 돼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완 전략은 분명히 찾아볼 수 있겠지요. 문의사항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추가할 만한 보험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적으셨네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내신 증권 확인했고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우선 삼성화재, 삼성생명, ING 이렇게 3건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요 중에 삼성화재의 여성시대라는 보험을 갖고 계세요. 네. 네, 이 보험은 갖고 계신 것만 이 자체로도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시대라는 이 보험 자체는 이 안에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부인과 질환에 관련된 수술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범위의 보장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보험을 하나 갖고 계시고 있다. 또 이거는 또 이미 납입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소 짧지만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보내주신 2개 보니까 삼성생명에는 실손보험 같아요. 그리고 ING생명은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시단 있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ING생명의 이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종신보험을 혹시 가입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목적이 따로 있으십니까? 그냥 전화가 와서 가입을 했는데. 이거 전화로 가입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누구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네. 소개받아서 이제 그때 종신보험을 들어놓으면 이자도 괜찮고 나중에 좀 잘 쓸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우리 가족에 맞는 목적이 어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승용차를 살 건지 승합차를 살 건지 결정을 하시듯이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종신보험은 사실 여러 가지 보장이 들어가 있지만 이 종신보험의 주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망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떠한 사망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입한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생명에 준비하신 이 실손보험이 있으세요. 근데 이 실손보험이 80세 만기세요. 네. 예, 80세 만기라는 건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80세까지만 살겠다? 아니면 60세까지만 살겠다. 정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까지 살던 그때까지 보장을 받도록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일단 우선 그 삼성생명에 있는 요 실손보험은 실손보험 자체의 어떤 중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요즘 100세 시대라고도 말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80세는 좀 짧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장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시대 이거는 이미 보험료 납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건들 필요는 없고요. 80세까지 보장만 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ING생명의 종신보험이세요. 이거는 특별한 목적보다도 어떠한 보장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납입 기간이 65세 납이세요. 그러면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납입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한 15년 이상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약 4천만 원 정도 주계약에 잡혀 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 사망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을 목적으로 가입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실손보험, 즉 80세까지 보장받는 짧은 이 실손보험과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하신 이 종신보험은 좀 정리를 해서 통합보험으로 새로 준비하시게 된다면 현재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대략 한 14만 9천 원 정도. 근데 여기에는 지금 갱신담보가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15만 원 이상을 납입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 보험료를 정리를 해서 새로 통합보험을 준비하신다 해도 총보험료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 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실손보험 단독으로 가입하시게 되거든요. 현재 시청자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보험료 산출을 해보면 대략 한 19,000원대면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보장성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한 13만 원대면은 보장성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사전에 문의하신 부분 중에 운전을 하신다고 운전자 보험을 넣을 수 있냐라는 문의도 해주셨어요. 네, 조금 전에 그 방송을 계속 보고 계셨다면은 아시겠지만 저희 홍지연 전문가께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 사실은 따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합의금이나 벌금 같은 이런 그 운전자 보험의 고유 보장을 받으면서 여기에 특약을 넣었을 때 중복 보장도 받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만 원대 이상으로 개인 자가용 같은 경우 준비하시게 되면 내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고 저도 통합보험 안에 특약으로 넣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주요 보장만 넣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가입하신 요 보험들 내용을 보니까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만 있으세요. 근데 아직 나이가 45세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준비하시는 부분에는 허혈성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 각각 600만 원씩 넣었고요.
기존에 있는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2개 보험사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시게 되는데 고해감이나 이런 별도의 보장은 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해감까지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했더니 통합보험으로 대략 13만 원대, 그리고 실손보험이 한 19,000원대, 그래서 약 15만 원대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짧은 보장 기간은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가입하셔야 됐을 이 운전자 보험은 특약으로 넣기 때문에 별도로 보장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보험료 가지고 보장은 길게, 그다음에 빠진 보험 보장들은 조금 더 넣어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된 어떤 내용과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들어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보장은 훨씬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네. 키포인트는 문의하신 내용이 저희 이제 어머님도 장사를 하시지만 항상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방송용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싸고 좋은 거를 많이 원하세요. 네. 이게 또 우리 어머님들 또 아니면 우리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보험은 싸고 좋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보장은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합당한 보험료를 산출을 했을 때 현재 제시해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알아보시고 아니면 문의를 주신다면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혹시 또 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중복되는 담보가 있다면 정리를 했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보험료도 낮추면서 보장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살아계신 동안에 빈도수가 높은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보험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좀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남편 보험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네, 남편 보험이 지금 아이들 둘, 딸, 아들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요걸 따로, 애들을 따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따로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남편 보험을 진단비 위주로 좀 보장 설계를 받고 싶어요. 남편이 얼마 전에 사고로 허리하고 다리를 좀 다쳐서 수술을 했었거든요. 아,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쾌차하신 건가요? 아직도 치료를 좀 받으시는 중이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분께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57이에요. 57 되셨고요. 네. 예, 저희가 전문가 연결을 바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고요. 삼성화재, 삼성 슈퍼보험이 있으셨는데 가입 시기는 2006년이시고 납입 기간이 43년 납, 5년 갱신으로 돼 있으셨습니다. 삼성생명의 신바람 건강생활보험도 가입이 되셨는데 이거는 완납을 하신 상태시고요. 저희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까요? 50대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가 함께 가입한 통합보험인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미리 살펴봤습니다. 네. 네, 살펴봤는데 삼성화재, 삼성 슈퍼보험 가지고 계시는데 2006년도에 가입하시고 지금 현재 14만 2,670원 납입 중이세요. 80세까지 보장이시고요. 네. 네,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시청자님이 아시는 대로 남편분 보험에 보장에 자녀 두 분 보장이 같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 네. 되어 있어요. 근데 우선 남편분 보장부터 우선 살펴볼게요. 남편분 보장은 우선 살펴보니까 뭐 상해 질병 사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해 질병 1번 1당도 있고요. 골절도 있고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의 실손 의료비까지 가지고 계신데 전부 5년 갱신에 80세 보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 따님 거부터 우선 보장을 보면요. 암 진단의 상해 일부 담보 이렇게 되어 있고 실손 의료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갱신이에요. 그런데 35세면 만기로 끝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자녀 아드님 거도 보장이 따님 거랑 똑같이 되어 있으세요. 똑같이 되어 있고 5년 갱신에 우리 아드님 34세로 보장이 만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보장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이제 만약에 사고 이력만 없으시다면 실손을 제외하고 새롭게 준비하시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해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예, 있으시기 때문에 또 사고가 있으신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자녀 두 분 거는 아무리 좋은 실손 보험이라도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35세, 34세면 만기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갈수록 보장이 축소돼요. 축소되고 또 만기 때 뭐 그 나이에 보험 위험 부담률로 가입을 그때 가서 해주시게 되면 보험료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이번 기회에 따로따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아버님 이거 외에 삼성생명에 신바람 건강보험 갖고 계시네요. 네. 네,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2007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10년 납으로 완납되셨어요. 그리고 네. 70세까지 보장이세요. 보장 내용을 보면요. 3대 진단금,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각각 1,600만 원씩 보장이 있으시고요. 여기에 뭐 암 치료비하고 상해로 만약에 장애가 되시면 뭐 장애 연금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거는 보장 기간이 좀 짧은 게 뭐 70세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납입도 끝나셨고 일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어서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살면서 꼭 필요한 담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실손 의료비, 두 번째는 진단비,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 상해 수술비,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근데 남편분 거는 보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시청자님 생각하신 대로 진단금이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진단금을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진단비를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상해 이력이 있으셔도 진단비하고는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하시고 또 여기에 뭐 암 수술비라든가 항암 치료비 이렇게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20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 한 7만 1,300원 정도면 준비가 되실 것 같으시고요. 우리 자녀분들 거는 아직 30세 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험은요. 일반 보험에서 가입하기 어려운 뭐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까지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나으신데요. 만약 그렇게 해서 어린이 보험에다가 준비를 하신다 그러시면 손해보험사에다가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 암 3천에다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 담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각각의 뭐 수술비 같은 거 그리고 상해 부분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까지 준비를 하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 보험에. 그리고 또 단독으로 실손 의료비까지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하신다 하시면 보험료는 따님 같은 경우에 한 10만 원 정도, 아드님은 한 11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점검을 하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빨리 가능하면 좀 한 살이라도 조금 어릴 때 따로따로 분리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총 보험료 내는 거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지금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어린이 보험이라도 이제 성인 질병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 전부 종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보험 일반 보험보다는 조금 더 좋은 담보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십니다. 네.
예, 시청자님 자녀분도 따로 준비를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혹시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면 예,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될 수 있게 또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917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정기보험이 어떤 건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구영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아, 네. 문자 내용을 주신 분은 제가 볼 때 한 40대나 50대의 가장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정기보험, 종신보험의 한 종류가 되겠죠. 예.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40, 50대 가장분들이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을 준비하시려면 상당히 부담이 가실 겁니다. 몇십만 원대까지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이 정기보험은 같은 사망보장을 하지만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보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당장 경제적인 여력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런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은 저렴하게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다. 네, 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420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뇌경색도 보장되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볼게요. 홍지연 전문가님. 예, 조금 전에 유병자 보험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으신데 만약에 지금 연세가 지금 어떠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연세가 뭐 60대 미만이시라면 고혈압 정도는 그냥 일반 보험으로 가능하세요. 근데 만약에 연세가 60대 이후에 그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고 하시면 일반 보험에서는 조금 어려우시고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요건만 좀 맞으신다 하시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에 뇌출혈 담보밖에 가입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요, 뇌졸중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에 포함돼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유병자 보험에도 뇌졸중 담보, 아까 말씀하셨죠. 충분히 가입 가능하십니다. 예. 예, 325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유병력자도 충분히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고혈압 약을 들고 계셔도 약봉투 필요 없이 유병자 보험은 가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 보험플랜 119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내내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